우리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4월 22일 국립 강릉 원주대학교 제5대 총장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강원대학교가 그 1도 1 국립대 통합을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취임을 했는데요. 그 앞으로의 행보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내용에 대해서 심 총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 박덕영 강릉 원주대학교 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질문에 대해서 서머리를 좀 드리자면은 좋은 희망적인 질문, 그리고 좀 어려운 질문, 난감한 질문, 그리고 이제 숙제를 하셔야 될 것도 있어서 그런 질문 좀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4월 22일에 취임을 하시고, 그리고 취임식은 공식적으로 이제 9일 날 열려가지고 처음 이제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좀 취임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모든 총장님들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총장이 되고 나면은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주어진 업무를 잘 해내야 된다라는 일상적인 업무도 사실 버거운 일이겠는데 통합을 재임 기간 중에 완성을 시켜야 하는 그렇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또 부가적인 과업들이 부여가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총장님께서 지난 1997년에 치의학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이제 강릉 원주대학교와 이제 인연을 맺었는데 총장님께 이 강릉 원주대학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0대 초반에 부임해서 지금 한 28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쭉 부임하면서 늘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쏟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장이었던 시절에 단과대학 동문회에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는 우리 학교 졸업생도 아니면서 왜 동문회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을 하냐 이런 볼멘 소리도 좀 듣기도 했고 늘 일관되게 그래도 학교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관심 가지고 애정을 쏟아온 대학교입니다. 지금은 그 단과대 동문회에서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죠. 그렇군요. 자, 그 박덕영 총장께서 생각하는 강릉 원주대학교의 비전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부임하면서 또 선거 기간 중에도 3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성공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학생 성공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가치를 추구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이 이제 학생 성공이겠는데 한편으로 이 학생 성공에는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꿈을 이루기 위한 뭔가를 역량을 쌓아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요즘 저희 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 학생들이 그 꿈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는 경향도 많이 커서 그런 꿈을 설정할 수 있도록 북돋고 일단은 설정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학교는 옆에서 계속 지원을 해서 그 꿈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대학이 해야 될 본령이고 그거가 아무래도 제일 중심축에 있겠습니다만 두 번째 키워드로 지역 발전입니다. 그간의 대학교가 대학교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노력한다고는 했지만 그 본연의 목적 중에서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소홀히 된 시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 20여 년 전부터 지역 내에서의 대학의 역할이라는 것이 계속 정부에서도 강조되어 왔고 지금 현재 지방 소멸의 시대에 있어서 특히나 더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입장이라 대학교가 지역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키워드고 학생이 성공하고 지역이 발전하고 이거에 기반이 되는 거에 있어서 지속 발전이 이제 세 번째 키워드인데 잠깐 반짝했다가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무언가 사업을 벌이거나 정책을 펼칠 때도 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학생 성공, 지역 발전, 지속 발전 이 3가지 키워드를 갖고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희망적이고 좋은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또 현실적인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이제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대 위기, 현재 좀 심각한 현실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이미 발생한 사건이고 앞으로 닥쳐오는 게 너무도 명확한 사건인데 한때는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학령 인구가 한 70만 명에 육박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예전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이 났다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40만 명 조금 넘는 수준이 2030년대 초반까지 정도 유지가 되다가 203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급격히 또다시 2차적인 인구 절벽을 맞게 되어 있고요. 2040년에 도달하면 올해 기준으로 따져서 40%의 학령 인구가 줄어듭니다. 올해 기준에서. 네, 현재가 100명이 대학을 입학할 자원이라고 한다면 2040년에는 60명만 입학할 자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고 그런 부분에서 암만 해도 각 대학들이 비상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예, 그렇군요. 이제 사실 이게 지방대 위기론이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지금 도내 대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좀 어떤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는 3중고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강원도 소재 대학교들의 규모, 그 대학교 자체의 규모가 큰 대학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중소규모 대학들입니다. 이게 대학의 규모가 작다 보면 암만 해도 이 생존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몸이 좀 가벼울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용할 자원이라든가 무엇을 어떻게 슬림화 시켜가면서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있어서의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는 이제 아파트도 봐도 두세 동 정도 있는 아파트촌과 10동 이상 20동 되는 아파트촌 봤을 때 그렇게 같이 사는 인구들이 많다 보면 내부에 뭐 리노베이션을 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데서 좀 더 여유가 있게 마련인 것처럼 대학교도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자체의 규모가 작다는 거와 그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도시의 인구 규모가 작습니다. 기본적으로 배후 인구가 많아야 입학 자원도 그렇지만 대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들을 고용하거나 하는 데에도 이런 풀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작고요. 세 번째로 강원도 자체의 인구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모든 지방대학이 살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 강원도는 특히나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좀 위기 극복 가능할지 참 어떻게 보면 참 이 우문인데 이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에 갖춰야 할 경쟁력 이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왜 학생들이 지방대학을 선호하지 않느냐 이건 뭐 쉽게 특정 대학이 한두 대학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기는 한데요.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현상 이런 거를 봤을 때 일단은 그런 현상이 바뀌도록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바뀌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 같고 그 와중에서도 지방대학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는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다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구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대학이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는 기본으로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대학의 노력만 갖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려운 세 가지 여건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바라봤을 때 이 강원도라는 지역에 취학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매력적인 요소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보고요.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대학생이 좀 우대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라든가 대학생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하는 게 꼭 공부만을 하기 위해서 입학하는 건 아니거든요. 젊은 나이에 뭔가를 원하는 문화적인 배경이라든가 뭐 서울권에서는 이런 면이 좋아서 나는 서울을 가라고 하는 면을 서울과 똑같이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지방 지역 내에서 좀 더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부분을 북돋워 줄 수 있는 배경, 우대하는 배경 이런 게 같이 좀 맞물려 들어가면 그래도 이 충격파를 좀 줄이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따라서 많은 지방 중에서도 강원도가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면에서 위기를 많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이렇다 보면은 사실 뭐 수도권 학생들 같은 경우 홍대나 연대 이쪽 근처로 자주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시간적으로 원주로 끌어올 수도 있고 춘천에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취임사를 자료를 받아서 봤었는데 학생이 먼저 찾는 대학을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박영석 총장께서 생각하시는 학생이 먼저 찾는 대학 어떤 곳일까요? 암만 해도 뭐 학벌이 어떻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수도권 선호나 이런 면에서 극복하기 위한 노력 말씀드렸다시피 해야 되지만 연구 역량이 출중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학생들이 일단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는 것에 민감할 수 있는데 그런 취업 면에서도 강원도 입장에서는 취업 환경이 그리 썩 우수한 거는 아니죠. 일자리 자체가 적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자기의 전공을 가지고 졸업했을 때 그 전공 분야대로만 일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전공이 다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전공이냐 보다도 그런 어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그 길이 좀 더 열려 있는 대학, 그런 대학이 암만 해도 학생들한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대학교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거를 환경을 잘 최대한 만들어주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2026년부터 1도 1 국립대 출범이 되면서 이제 강릉원주대 이제 통합이 되는데 이 통합은 어떤 의미를 좀 바라봐야 될까요? 모든 대학들이 지방 대학의 경우에는 이 글로컬 대학 34급의 30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생의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저희는 이제 통합이라는 어떤 대학은 통합이라는 요소를 중시하는 모델의 대학도 있고 그냥 자체적인 어떤 컨텐츠나 이런 거를 개발하는 모델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매우 독특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통합이 기본 전제고요. 이렇게 통합해야 되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대학의 큰 대학을 만들어서 충격파에 좀 더 버틸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라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지금까지의 통합이라는 것이 다 지금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와 강원대의 통합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늘 1도 1 국립대학이라는 키워드를 중시해서 제시해 왔어요.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부르는 두 글자랑 좀 다른 면이 있다는 의미인데 한 개 도에 한 개의 대학, 국립대학은 한 개만 뭐 이런 개념으로 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국립대 통합과는 좀 다른 모델을 설정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모형에 유사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주립대학이 여러 개가 있는데 LA에 있으면 UCLA고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면 UCSF고 이 대학들이 서로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상부에서 이거를 통제하는 조직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듯이 국립대학이 돼서 통합되는 명칭은 이제 강원대학교로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만 이 강원대학교가 어느 캠퍼스가 메인 캠퍼스고 어느 캠퍼스는 서브 캠퍼스고 이런 개념보다는 각 강릉과 원주와 춘천과 삼척에 각각의 캠퍼스를 두고 있는 어느 정도의 각 캠퍼스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면서 그렇지만 이거는 통제는 전체적인 위에서 하나의 통제 상황에서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는 이런 모델이 지금까지의 통합대학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교육부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이게 성사가 잘 되면 그것이 다른 도에도 어떤 좋은 모델로 표본으로 삼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지금 받으면서 시도하는 통합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진행됐던 이제 통합이나 학교명 관련해서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좀 나왔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 통합에 대한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다른 대학교 지금 사실은 이제 글로컬 사업에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선정되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도 통합에 있어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대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그런 대학교들이 이제 명칭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겪는데 저희는 이제 명칭 문제는 다 해소가 된 상태고 이후에 6월 중순경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통합을 시작할 때는 어떤 스타일로 시작을 하고 진행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성과를 어떻게 내겠다라는 말하자면 약속인데 그 약속에 관한 거를 처음에 제시를 해서 글로컬 대학 34업에 선정이 됐지만 그거에 대해서 일부 교육부의 수정 보완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고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시켜서 제출하는 게 6월 중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중순에 제출하고 나면 이제 2026년 3월까지 2026년 2월 말까지는 현재의 강원대학교와 현재의 강릉원주대학교로 존재를 하다가 2026년 3월엔 통합된 강원대학교로 이제 출범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골자를 세워놓고 외벽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인 협상해서 합의된 약속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점이 올해 상당히 숨가쁘게 진행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시점에서 조금 성급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통합 후에 뭐 좀 혼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좀 네.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좀 말씀 가능하실까요? 일단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이제 1도1 국립대학 모델의 특성이 캠퍼스 총장 제도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통합강원대학교의 총장이 있지만 춘천 캠퍼스 총장, 강릉 캠퍼스 총장, 삼척 캠퍼스 총장, 원주 캠퍼스 총장 이렇게 캠퍼스 총장제라는 명칭을 두고 그 총장이 입시, 인사, 재정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캠퍼스의 독립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받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한 군데도 지금까지 역사 이래 이런 스타일로 운영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면은 예기치 못했던 뭐 장애 요소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당분간의 그런 어떤 시행착오 부분은 생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뭐 학과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있어서도 대개 통합대학이 되면 한 개의 학과는 유사 학과가 다른 캠퍼스에 존재할 수 없도록 했던 게 교육부의 방침이었는데 지금 이 1도1 국립대 모델에서는 유사 학과가 복수의 캠퍼스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규제적인 부분, 법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바뀌어야 하고 교육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그런 거를 1도1 국립대학 추진하는 데 유리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를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통합대학이 출범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이 이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일 수 있는데 유사학과도 통합이 안 되고 존재할 수 있게끔 하시는군요. 자, 통합 후에 이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뭐 다양한 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 충원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각 캠퍼스에 복수의 유사학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지역에 예를 들면 강릉시에 춘천시 아니고 강릉시에도 뭐 국어국문학적 요소라든가 뭐 다른 기타적인 요소가 여기에도 필요해. 자, 통합을 해서 학과를 한쪽 캠퍼스로 다 몰아버리면 특정 캠퍼스에서는 그런 학과가 결손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런 요소들이 이 지역에도 필요해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각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담보해서 가는 건데 뭐 그렇게 가는 과정 중에 원만하게 모든 게 매끄럽게 진행되지만은 않을 거고요. 시행착오가 일부 있기는 할 텐데 뭐든지 항상 처음 시도해보는 일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시행착오의 기간을 얼마나 줄여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게 만드느냐가 과제겠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끝으로 좀 요 질문을 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박덕영 총장께서도 대학의 생존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근데 건강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모든 대학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대가 워낙에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사회 환경이 변하고 있어서 예전에 20년 전에 지금의 현재의 교수님들이 배워오던 대학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어야만 하고 그러려면 일단 교수가 바뀐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고 직원분들도 예전보다 점점 더 많은 업무량이나 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 역시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야 되고 학생도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좀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이어야 하고 이런 거에 학교에 발전하려는 방향이 얼마나 같이 호응하느냐. 그러니까 구성원들 모두가 마음가짐을 좀 더 도전적이고 바뀌는 변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조금 내려놓고 같이 거기에 호응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고 그것 못지않게 대학을 주변을 둘러싼 지역사회 역시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대학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어떻게 대학을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마음가짐도 이게 같이 뭐 짝사랑으로만은 안 되는 거니까요. 대학의 지역을 생각하는 것만큼 지역도 대학을 생각해 주는 모두가 다 같이 지금 시국이 상당히
비상의 상황이다. 근데 아직은 가을입니다. 겨울은 아직 오지 않았고요. 예. 겨울은 이제 몇 년 후에 닥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늦가을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라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바꾸고 잘 월동 준비를 잘 하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직은 늦가을이다. 이렇게 좀 많이 와닿는데요.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예, 헬로 이스토크 준비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